네,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함께 공부할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의 장민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토샵은 어도비사가 개발한 레스터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인데요. 입력한 화상에 관한 다양한 편집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색상 보정이나 오래된 사진 복원, 이미지 합성 등을 할 수 있고, 그 외 문자 디자인이나 인쇄물 디자인, 또 웹 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는 20강에 걸쳐서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관해서 익혀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본적인 내용과 또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정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혹시나 정품 구매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하시면 무료로 30일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시험판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어도비 홈페이지에 우리 지원 메뉴를 보시면은 무료 시험 버전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PC 환경에 맞게 설치하시면 시험 버전을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우리가 무료 시험 버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정품 구매하셔서 앞으로 쭉 사용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비슷한 화면이 나올 텐데, 버전마다 사실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포토샵이 인터페이스가 다르더라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일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선택이 되죠. 이런 아이콘들을 우리가 툴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툴들이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세밀한 작업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구들이 들어있는 이 길다란 박스를 우리가 툴박스라고 합니다. 툴박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파일부터 에디트, 이미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이 모여있는 가장 상단의 공간을 우리는 메뉴바라고 해요. 메뉴바. 그리고 아래쪽 메뉴바 하단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옵션바라고 하는데, 툴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내가 선택한 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옵션바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수치를 입력하거나 조절할 때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옵션바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패널이라는 공간인데, 어떤 툴 사용을 더 세밀하게 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 용어를 알아보셨는데, 화면상의 인터페이스 구성이 저랑 다르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편의에 맞춰서 얼마든지 구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좀 다른 화면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본적인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로 맞춰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이 있습니다. 작업 영역을 이센셜 모드로 두시고 한 번 더 리셋할게요. 워크스페이스를 리셋, 이센셜 해주면 초기화가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 되는데, 왼쪽의 툴박스는 사실 많이 안 변하죠. 왜냐하면 화면상에 나와 있는 툴들이 전부 다예요. 네, 오른쪽 패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 지금 보여지는 패널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패널들도 있습니다. 이제 패널은 상단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3D부터
체크가 되어 있는 패널들이 지금 화면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안 되어 있는 패널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할 기능들에 맞춰서 이제 꺼내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이센셜 모드로 두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 모드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가지 컬러를 쓰시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컬러들은 사실 원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원색으로 모든 컬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 원색이 모드가 조금 달라요. 모드마다 원색이 좀 다른데 우리가 크게 알고 계셔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보통 작업 뭘로 하나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죠?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액정 같은 장치를 활용하는 곳에서 구현되는 이미지는 컬러를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3원색을 활용을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3원색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종이에 인쇄가 되어지는 작업물들은 마젠타, 사이언, 옐로우라고 하는 컬러, 이런 컬러의 원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색이라는 게 뭐예요? 요 색깔들만 있으면 이리저리 조합해서 모든 컬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색을 활용을 하는데 장치를 이용하는 장치에서 활용하는 원색 같은 경우는 빛의 3원색이에요. 그냥 장치는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이제 빛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발광,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화상을 구현하는 장치들은 레드, 그린, 블루라는 3원색을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수치를 표현하게 되는데 레드 값 0이면 레드 빛이 없다는 거죠. 레드 값 255면 레드가 가장 선명한 빨간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레드 값 255면. CMYK 모드는 실제로 종이나 다른 이제 인쇄 개체에 잉크나 염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컬러를 구현하기 때문에 빛을 활용하는 장치들과는 조금 이제 원색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 잉크 또는 염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젠타라고 하는 자주색의 원색과 파란색 비슷한 사이언 컬러 그리고 옐로우 컬러의 원색 염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의 3원색이라고 해요. 근데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빛을 활용한 컬러 구현과 염료를 활용한 컬러 구현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빛을 활용한 컬러 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나 액정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다채로운 다양한 컬러들을 많이 구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쇄가 되어지는 컬러들은 그보다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용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컬러 원색의 모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CMYK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표현을 할 때 퍼센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0이면 염료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고 100%면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는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RGB 모드와 CMYK 모드는 검은색과 흰색을 구현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빛의 3원색 같은 경우 레드, 그린, 블루가 전부 다 255다. 그러면 빛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빛은 모일수록 밝아지겠죠? 그래서 전부 다 혼합되어 있으면 흰색,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 수치가 0, 레드, 그린, 블루가 전부 0이면 검은색이 됩니다. 네, CMYK 모드에서는 염료가 전부 다 혼합이 돼야 검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마젠타와 사이언, 옐로우가 100%면 검은색,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컬러도 적용되어 있지 않는 형태, 마젠타도 0, 사이언도 0, 옐로우가 0이면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CMYK 모드를 보면 원색,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근데 K라고 하는 알파벳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이거는 인쇄에서 실제로 블랙 컬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블랙 컬러 잉크만 활용할 수 있게끔 K 값이 따로 이제 적용되어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마젠타와 사이언 옐로우를 모두 혼합해서 블랙을 만들지만 워낙에 블랙 컬러를 활용해서 인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퓨어한 블랙, 좀 깔끔한 깨끗한 블랙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제 K 값이 따로 블랙 컬러가 따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원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픽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장치들의 이제 화상을 구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입니다. 이제 모든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이미지들도 사실 이제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화면상에서 이 크기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쭉 확대를 해보면 가장 작은 단위는 사실 이렇게 정사각형의 픽셀이라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과 점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픽셀인데 포토샵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픽셀을 일일이 전부 다 편집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어떤 방식이라고 하느냐?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방식. 그래서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세밀하게 픽셀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토샵에서 이미지의 합성이나 수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픽셀 단위가 뭔지 보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포토샵을 활용하실 때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웹상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의 사이즈들은 전부 다 픽셀 단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픽셀 단위를 많이 활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해상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란 어떤 거냐면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이미지나 화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몇 개 들어있느냐를 우리는 이제 해상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같은 크기 안에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고해상도 이미지겠고 더 적게 들어있을수록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겠죠. 근데 이 해상도 단위는 PPI 단위를 쓰는데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 들어있느냐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2ppi와 300ppi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이제 두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컬러 모드도 장치용, 웹용이면 RGB 모드를 활용하시고 인쇄용이면 CMYK를 활용하시는 것처럼 해상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장치를 통해서 작업물이 이제 결과물이 저장이 돼야 돼. 장치를 통해서 결과물이 이제 사용되어진다. 또는 모니터에서 구현, 웹상에서 표현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들은 해상도가 72 정도면 됩니다. 이런 장치들은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72개의 점만 있으면 모든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72 ppi면 되고 인쇄를 할 경우에는 사실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용으로는 300 ppi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해상도를 꼭 작업하시기 전에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72ppi로 작업을 한 뒤에 출력을 하면 실제로는 300개가 필요한데 72ppi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것처럼 고해상도로 출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픽셀 같은 경우에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게 웹용인지 모니터나 액정 화면으로 보는 그런 웹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쇄가 되어야 되는지를 꼭 반드시 구분하셔서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터페이스 용어를 알아보셨고 컬러 모드에 관해서 이제 보셨는데 새로운 파일을 오픈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상태는 프로그램만 실행된 상태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게요. 첫 번째 네임 부분은 도큐멘트 이름을 설정하시는 구간이죠. 포토샵 1강이라고 적어봅니다. 하단에 도큐멘트 타입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작업 형태에 맞춰서 도큐멘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내셔널 페이퍼 같은 경우 국제 규격 사이즈의 도큐멘트를 여실 수 있고 웹용은 이제 모니터라든지 웹상의 사이즈에 맞게끔 설정하시는 거.
커스텀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지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터내셔널 페이퍼에다가 두시고 사이즈를 A4로 지정할게요. 그러면 width하고 high 부분이 나오죠. width가 가로 길이, high는 세로 길이를 의미하는데 오른쪽에 단위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 창이 있네요. 클릭해 보시면 픽셀 단위, 우리가 이제 픽셀이 뭔지 아셨죠? 그다음에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있고 포인트, 파이가 칼럼 같은 경우는 뭐 문자나 이런 이제 문자 디자인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 같은 경우는 인쇄용 작업이면은 재단되어지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밀리미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웹상으로 구현이 되거나 어떤 장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화상을 만들 때는 픽셀 단위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A4 사이즈니까 일단 밀리미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레졸루션 나와 있죠? 레졸루션이 바로 우리가 아까 잠깐 배우셨던 해상도. 내가 작업한 결과물이 프린트 또는 인쇄, 출력이 돼야 한다. 그러면 해상도가 300이어야 되겠고 출력할 일 없이 모니터나 아니면 컴퓨터 액정 화면 이런 장치를 통해서만 구현이 될 이미지다. 그러면 72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이제 지금 출력할 일 없으시니까 해상도는 72로 적어두시고 컬러 모드를 눌러보시면 비트맵 방식과 그레이 스케일, RGB 컬러, CMYK 컬러, 그 다음에 LAB 컬러가 있죠. 비트맵 모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레이 스케일은 흰색과 검은색 중간 단계, 이제 회색의 중간 또 무채색의 단계들로 표현을 합니다. RGB 모드는 우리가 장치를 통해서 이런 모니터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구현할 때 모드 그리고 인쇄할 때는 CMYK 모드로 하셔야 되겠죠. 네, LAB 컬러는 그때 조명기구에서 만들어낸 모드들인데 우리는 크게 웹용이다 그러면 RGB 이제 출력할 일이 없을 때 그리고 출력하실 때는 CMYK 컬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세요. RGB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새로 열릴 문서에 컬러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화이트로 두시고 하면 이런 A4 사이즈의 흰색 도큐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만들어 보셨으면 이제 여기서 작업을 쭉 시작할 텐데 우리는 아직 공부해보신 툴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게요.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이번엔 내가 열었던 또는 이제 이런 도큐멘트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세이브를 하시는데 세이브 하시면은 해당 파일이 이제 저장되는 거고 세이브 에즈 하시면은 이제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저장을 하는 거죠. 세이브 에즈 하시고 여러분들 바탕 화면이나 저장하실 경로를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 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먼저 만들 때 지정을 미리 해뒀기 때문에 포토샵 1강이라고 되어 있겠고 파일 형식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토샵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파일 형식을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언제든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오픈해서 수정 가능한 형태의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JPG 이미지가 있죠. 많은 이미지들은 JPG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많이 하는데 압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용량을 조금 줄여서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파일 형식. 그리고 또 PNG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웹용으로 사용하실 때 투명한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이런 TIFF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저장할 때 EP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쇄용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저장할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인쇄용 이미지를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 PSD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PSD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할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이제 수정하시거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보셨으면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죠. 상단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탭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탭 부분을 보시면 문서 이름 나와 있고 오른쪽 끝에 X 버튼 있죠? 그걸로 눌러서 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 보고 저장도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있는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죠.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두신 예제 중에 애드벌룬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애드벌룬 사진을 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오픈이 되는데 우리가 툴 사용을 배워보기에 앞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또는 움직여주는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인데 그것부터 먼저 익히신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여러 가지 툴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툴박스를 잘 보시면 맨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툴이 있어요. 줌 툴이라고 하는데 돋보기 모양 툴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이제 옵션 바가 돋보기 모양의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이거는 화면을 확대해주는 툴.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 상단 옵션 바에서 줌 아웃 부분을 클릭하시면 줌 아웃 툴이 선택이 되면서 클릭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과 확대 축소를 이 툴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줌 툴을 활용해서 화면 축소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키보드를 활용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기능이나 툴을 활용하는 기능이나 메뉴 기능을 키보드에서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단축키라고 합니다. 단축키를 활용해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상단의 숫자 키 옆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를 눌러봅니다. 마이너스 키 누르시면 축소, 플러스 키 누르시면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 플러스는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마우스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마우스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Alt 키를 누르시면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면 확대, 아래로 내리시면 축소. 위로 올리시면 확대, 아래로 내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툴 자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방법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단축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줌 툴 선택하신 상태에서 줌인과 줌아웃도 상단에서 클릭하신 것보다는 줌 툴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확대였죠? Alt 키를 누르시면은 줌 아웃으로 또 바뀝니다. Alt 키 눌러주신 상태에서 클릭.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면 확대 축소를 해주시면 되세요.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화면을 실제 사이즈로 이제 맞춰서 볼 때, 물론 줌 툴을 활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숫자 1 눌러주시면 화면을 100%로 사이즈에 맞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단축키 인지해 두시고 앞으로 툴 활용하실 때, 앞으로 프로그램 활용하실 때는 단축키를 손에 익혀서 작업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화면을 이동하는 건데요. 우리 줌 툴을 선택하신 상태로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쪽 공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또 작업할 때 화면을 이동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활용하시는 게 줌 툴 상단에 있는 핸드 툴입니다. 핸드 툴 같은 경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핸드 툴도 앞으로는 툴을 클릭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툴을 줌 툴로 변경해 줍니다. 줌 툴 선택하신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핸드 툴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툴이 무조건 핸드 툴이 됩니다. 무슨 툴을 쓰고 있으셔도 다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핸드 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실 때에는 화면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화면을 이동하시는 방법과 화면을 확대 축소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을 계속 활용을 해서 단축키를 손에 익혀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해 주시고
New 메뉴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여는 거죠. 다시 이름은 포토샵. 이름은 포토샵 1강. 도큐멘트 타입을 커스텀으로 두고요. 단위를 이제 픽셀로 변경해 줍니다. 앞으로는 이미지 작업하실 때 이제 보통 이미지도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 픽셀로 두시고 가로 길이 500픽셀, 세로 길이 500픽셀, 레졸루션은 우리 모니터나 이런 기기 장치들만 통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해상도는 72 ppi로 해주셔야 되겠죠.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으로 두고 OK 합니다. 네, 그러면 500에 500픽셀 사이즈의 새로운 도큐멘트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빨강색 사각형을 한번 만들면서 컬러를 지정하시는 방법과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레이어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사각형을 그리려면 그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툴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점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사각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렉탱귤러 마키 툴이라고 해서 사각형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툴이 선택이 돼요. 클릭하시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스타일 부분을 노멀에 클릭을 합니다. 노멀에 선택을 해둡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도큐멘트의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서 영역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색을 채우고자 하는 영역만큼 드래그를 하셔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잡아준 공간 안에 빨간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조절하시는 공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툴박스에 보시면 맨 하단에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 부분이 있어요. 네,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경색과 배경색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전경색 영역 부분을 포어그라운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주로 앞으로 많이 쓰일 부분이 전경색 부분이에요. 선택하시고 컬러를 지정하시는데 이 색 공간을 클릭하시면 색이 지정이 되고 다른 색상을 지정하고 싶으시면 슬라이더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색을 클릭하시다 보면 오른쪽에 수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색을 하나 클릭해 보시고 오른쪽에 수치를 보시면 컬러 모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컬러가 어떻게 수치상으로 표현되는지 나타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색을 클릭을 했더니 RGB 모드에서는 알까 255 컬러,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 CMYK 모드에서는 몇 퍼센테이지로 해야 이 컬러가 나타나는지 이게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죠. 빨간색 선택하시고 OK를 합니다. 그럼 이제 색을 지정만 해준 거지 채워주는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채워지지 않은 형태인데 색을 채워주시기 전에 레이어 패널에서 반드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분리된 작업, 개별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흰색의 종이를 깔아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부어버리면 그 흰색의 종이에 빨간색이 덮어 써지는 형태가 되죠. 네, 따로따로 분리를 작업하겠다. 배경 따로, 지금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채우려고 하는 영역 따로 작업을 하시려면 레이어 패널에서 패널 하단 맨 오른쪽 휴지통 버튼 옆에 보시면 새 레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Create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레이어라고 하는 종이로 따지자면 새로운 투명한 종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상단에 에딧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필 메뉴에서 컨텐츠를 우리가 지금 전경색을 바꿔주신 거죠. 포어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하시고 OK 하시면 채워주는 명령을 내려줬기 때문에
빨간색이 채워진 겁니다. 선택 영역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점선의 선택 영역은 다시 해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단의 셀렉 메뉴를 클릭하시고 디셀렉트 메뉴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은 해제가 되죠. 선택 영역은 특별히 해제하지 않으면 화면상에 계속 로드가 되어 있고 어떤 작업을 하셔도 그 선택 영역 안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채워주신 그 도형 옮겨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선택하신 마키 툴 같은 경우에는 영역만 잡아주는 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선택과 이동은 무슨 툴로 하시느냐? 툴박스 가장 상단에 있는 무브 툴로 합니다. 무브 툴 선택하시고 빨간색 도형을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툴 사용법, 사각형 마키 툴과 레이어 개념을 이제 조금 숙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관해서 더 알아보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인터페이스의 명칭과 파일을 열고 닫는 등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잘 숙지해 두시고요. 이 강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툴 사용법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